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 눈을 뜰 때 설레셨나요? 아니면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며 한숨부터 쉬셨나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세뇌당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실하게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과연 어떤가요?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카드사에서 퍼가요 하고 다 가져가 버리는데요. 통장은 그저 돈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 남는 건 바닥난 잔고와 쌓여가는 스트레스뿐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죽도록 일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삶이 맞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매일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는 것 같은데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요? 세상이 불공평해서? 부모님을 잘 못 만나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자본주의의 룰을 전혀 모르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룰을 모르면 게임에서 필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상식을 송두리째 박살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담하건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왜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하지만 상위 0.1% 부자들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5가지 습관.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습관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남을 위해 돈을 벌어다주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영원한 노예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습관과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로또 당첨을 바라는 요행 심리 따위는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여러분의 뇌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만 실천할 수 있는 진짜 부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차이는 바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팝니다. 내 소중한 이 시간을 최저 시급이나 월급과 맞바꾸죠. 그리고 퇴근하면 어떤가요? 아, 오늘 하루 힘들었다 하며 보상 심리가 발동합니다.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켜거나 의미 없는 쇼츠 영상을 내리면서 시간을 그냥 태워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휴식이라고 부르지만 부자들은 이걸 자살행위라고 부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휴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수구에 버리는 겁니다. 반면 부자들은 시간을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이 시간 동안 10만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2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단순 업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확보된 그 시간에 더 고부가 가치인 일, 즉 생각과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게임 레벨을 올릴 때 그들은 자신의 자산 레벨을 올릴 공부를 합니다. 시간이라는 자원을 소비재로 쓰느냐, 투자재로 쓰느냐?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1년, 5년, 10년 쌓이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십억의 격차를 만듭니다. 부자들에게 시간은 돈을 불리는 씨앗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간은 죽여야 할 적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퇴근하고 무엇을 하셨나요? 친구들과 술 마시며 상사 욕을 했나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 책을 읽었나요? 그 시간의 사용 내역이 바로 5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결정짓는 유일한 지표입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이건 가장 비겁한 변명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여러분보다 시간이 많아서 그 많은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시간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중요한 일에만 몰입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바쁜 척을 하고 부자는 진짜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게임에 몇 시간을 썼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버린 기회비용입니다.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여러분은 매일 수십만 원을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두 번째는 빚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이 있죠. 빚지면 큰일 난다. 대출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많은 분이 대출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사람일수록
악성 부채, 즉 나쁜 빚을 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당장 타고 다닐 멋진 자동차, 유행하는 명품 가방, 최신형 아이폰을 사기 위해 할부와 카드값이라는 빚을 집니다. 이건 사자마자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소비재를 사기 위해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행위죠. 매달 나가는 할부 이자는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점점 더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좋은 빚, 즉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은행에서 3% 이자로 돈을 빌려서 10% 수익이 나는 건물이나 주식, 사업체에 투자합니다.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 자산을 불리는 기술, 지렛대의 원리.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꽃이자 부자들의 핵심 무기입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은행에 넣어둔 예금. 은행은 바로 그 돈을 부자들에게 대출해 줍니다. 부자들은 그 돈으로 자산을 사서 돈을 빱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은행을 거쳐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구조인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빚을 무서워만 하면 평생 노동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빚을 통제하고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이용해 자산 증식의 속도를 10배, 100배 가속화합니다. 여러분이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들은 빚이라는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공부 없이 빚을 내는 건 투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지식과 확신이 있다면 빚은 최고의 파트너가 됩니다. 빚은 무조건 나쁘다는 고정관념. 그것이야말로 기득권들이 여러분이 사다리를 걷어차지 못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세뇌 교육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껍질을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소비의 목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돈을 씁니다. 사실 이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아주 잔인한 심리 트릭인데요.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다는 열등감을 자극해서 분에 넘치는 비싼 옷과 차를 사게 만듭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위해 월급의 반을 태웁니다. 정작 통장 잔고는 비어가는데 거치장에 신경 쓰느라 진짜 부자가 될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는 꼴입니다. 하차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차에서 내릴 때 남들이 쳐다보는 시선. 그 찰나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은 몇 년치 연봉을 길바닥에 뿌리고 있는 겁니다. 마케터들은 이런 여러분을 보며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부자로 남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들은 남들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이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마크 저커버그가 매일 똑같은 회색 티셔츠만 입는 건 유명한 일화죠. 그들은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굳이 명품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보이는 소비 대신 보이지 않는 자산에 집중합니다. 당장 눈에 띄는 로고 대신 내일 더 가치가 오를 주식 증서, 부동산 등기 권리증, 혹은 자신의 뇌를 채울 지식에 돈을 씁니다. 여러분이 백화점 오픈런을 할 때 그들은 조용히 기업 분석 보고서를 읽으며 저평가된 주식을 줍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는 감정의 영역이고 투자는 이성의 영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분이 우울해서 돈을 쓰고 기분이 좋아서 돈을 씁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지갑을 열면 결과는 뻔합니다. 부자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지출이 나중에 나에게 더 큰 돈을 가져다 줄까? 이 질문에 예스가 아니면 10원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수두룩하죠? 그게 다 돈입니다. 그 돈이 만약 S&P 500 지수 추종 ETF에 들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과거의 잘못된 소비가 현재의 가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비의 방향을 과시해서 자산으로 틀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상위 0.1% 부자들만 아는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간, 빚, 소비. 어쩌면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손까지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에이, 나랑은 다른 세상 이야기지 하며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익숙한 패배주의로 돌아가 스마트폰을 켜고 연예인 가십거리를 찾아보겠죠. 그래서 그들은 평생 가난한 겁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뚫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무언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끄고 여러분의 지난달 소비 내역과 시간 사용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단돈 5만 원이라도 줄이고 그 돈으로 서점에 가서 경제책 한 권이라도 사세요. 부자가 되는 건 마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아가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임계점을 넘는 순간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무겁지만 어느 순간 저절로 굴러가며 거대해집니다. 여러분도 그 스노우볼 효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판에서 설계된 대로 살아가는 플레이어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판을 설계하고 이용하는 지배자가 될 것인지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잠자던 경제관념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